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꼭 마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저도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런 이제 우유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지안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곽상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유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네네. 네. 오늘 그 우유에 대한 논쟁,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꼭 마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저도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런 이제 우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우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고 사항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영양학회라는 곳에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영양학회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우유와 유제품을 하루 한두 잔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네네.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경우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식이 지침에는 성인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하루의 섭취 칼로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하루 3잔 정도의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우유가 좋으니까 권장하는 거겠죠?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고 모유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그런 영양분 공급원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이 어린이의 비만 위험을 낮추고요. 아, 네. 성인의 경우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즈나 요거트 같은 발효된 유제품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을 하루에 200에서 300ml 정도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그 대신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 결과네요. 네. 또 있죠? 그리고 우유는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의 뼈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아직 성인들의 골다공증 감소라든가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유와 암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효과도 발표되고 있고 나쁜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유를 섭취하는 분들 중에 대장암 발생이 좀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런데 우유하고 건강 관련 연구들이 유당 불내증이 거의 없는 서구 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이 유당 불내증을 겪는 아시아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권고하는 입장에서, 우유를 권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우유를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반대 이론도 있잖아요. 우유가 꼭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쪽 주장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농이 시작된 것은 한 10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100여 년 전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오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아시아인들은 유당 불내증 때문에 불편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아주 어릴 때 전적으로 이제 젖에 의존할 때는 빼고 만약에 다 자라고 나면 보통 젖을 먹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성인기에 우유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단백이 있는데요. 네. 이 단백은 보통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유를 먹으면 이 몸속에서 IGF-1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걱정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위험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헷갈려요.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우유나 유제품은 필수 식품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짜거나 구성을 할 때 꼭 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2019년도부터 그 식품 권고안에 유제품을 필수 식품군에서 그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 권고안을 변경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네네. 선택적으로 먹어라. 전에는 필수 식품군이었기 때문에 꼭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이제 바꿔서 그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다가 이게 만약에 중단하거나 줄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그 식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유에 있는 영양소를 또 무시 못하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대안으로 그 이제 우유를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유를 먹으면서 이 너무 심하게 막 설사하고 이런 분들은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락토프리 우유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를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유당불내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또 영양소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 우유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정말 우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논란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많이 찾아오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지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